지연아, 오늘은 너 해주는 밥 한번 먹고 가면 안 될까? 간단한 거라도 괜찮아. 어머님, 저는 어머니 세대처럼 시집살이 안 해요. 저 그런 거 못해요. 드시고 싶으시면 도윤 씨한테 말씀하세요. 시집살이? 누가 시집살이 하라고 했니? 내가 지금 시집살이 시키겠다고 한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주말 내내 아픈 손목으로 내 아이 봐주고 밥 한 끼 가족끼리 먹고 가겠다는 거야. 시댁에 애 낳아줬으니 손주 정도는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세대는 자식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시댁에 애 낳아줬다고? 내가 아이 낳은 건 시댁이 아니라 너와 도윤이를 위한 거 아니니? 그걸 마치 나한테 베푼 은혜처럼 말하는 거야? 어머님, 제가 애 안 낳을 수도 있었잖아요. 요즘 젊은 부부들 다 딩크족이던데. 그런데 저는 민준이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좀 이해해달라는 거죠. 뭐? 내가 아이 낳은 건 나 때문이 아니라 너희 가정을 위한 거야. 내가 그걸로 너한테 빚진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어머님, 왜 그렇게 화내세요? 저는 그냥 손주 봐주는 건 당연한 거라고. 당연?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니? 내가 밥 한 끼 얻어먹는 것도 당연하지 않은데 내가 손주 보는 건 왜 당연해?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경기도 하남시에서 30년 넘게 갈치조림 전문 식당을 운영한 강정심 씨입니다. 새벽 4시 정심 씨는 커다란 솥에서 갈치 내장을 긁어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그 손길만큼은 여전히 섬세했습니다. 갈치조림으로 유명한 하남댁의 비결은 바로 이 정성이었죠. 아주머니, 새벽같이 나오셨네요. 이제는 나이 생각하셔야죠. 야채를 납품하는 아저씨가 하품을 하며 들어왔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허투루 하면 손님들이 모를 것 같죠? 귀신같이 알아요. 정심 씨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손놀림은 여전히 빨랐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정심 씨는 이 식당만이 아들 도윤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아들 하나 대학까지 보냈죠. 엄마,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요? 3년 전 아들 도윤이 데리고 온 이 사람이 바로 지연이었습니다. 대기업 홍보팀에서 일한다는 며느리는 세련된 원피스에 정갈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심 씨는 갈치 비늘로 가득한 손톱을 살짝 감추며 며느리를 반겼습니다. 어머님이 하시는 갈치조림이 그렇게 유명하다던데 꼭 먹고 싶었어요. 아이고, 그래. 그럼 특별히 더 맛있게 해줘야겠네. 결혼 준비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울상을 지으며 찾아왔죠. 엄마, 장인어른이 집 하나 못 해주는 남자한테는 시집 못 보낸다고 하시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지연이도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하고 시작부터 전셋집에서 살 수는 없다고. 정심 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식당을 하면서 모은 돈은 노후 대비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를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내가 좀 도와줘야지. 결국 정심 씨는 식당을 정리하고 서울 강동구에 아파트를 사줬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이 그렇게 날아갔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말렸습니다. 정심아, 미쳤어? 노후 자금까지 다 털어서 사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도 내 아들인데 내가 이렇게 안 해주면 언제 내 집 가져보겠어? 결혼 후 며느리는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아이와 집안일에 전념하고 싶어요. 라는 말에 정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살았다면 아들을 더 잘 돌볼 수 있었을까 생각하며 며느리를 응원해 주었죠. 축하해. 민준이라니 좋은 이름이다. 손자가 태어났을 때 정심 씨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신기했고
손자의 작은 손을 잡으며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제가 민준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의원 예약이 있어서. 처음에는 가끔이었습니다. 하남에서 강동까지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왕복 2시간이 걸렸지만 정심 씨는 기꺼이 갔습니다. 부탁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뭘 당연하지.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오거라. 하지만 상황은 점점 변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것이 3번이 되었고 1시간이던 것이 반나절이 되었습니다. 정심 씨는 점점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도윤아, 지연이는 전업주부면서 왜 이렇게 손주 봐달라는 일이 많니? 어느 날 아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정심 씨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지연이가 출산하고 얼마 안 돼서 힘들다고 해서요. 엄마가 좀 지연이 이해해 주세요. 산후우울증 같은 것도 있고. 정심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매주 2에서 3일씩 손주를 봐주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정심 씨는 불평 없이 다녔습니다. 이번 주에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월, 수, 금요일에 좀. 며느리 지연의 전화는 정심 씨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정심 씨는 몸이 지치고 힘들어도 그럼 당연하지 라며 웃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나서서 며느리를 이해해주면 서로 이해하며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죠.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좀 쉬었다가 금방 올게요. 지연은 항상 이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정심 씨는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보며 집안일까지 했지만 이상하게도 밥 한 끼 대접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오면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만 하고 정심 씨를 보내버렸죠. 정심 씨는 결국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곤 했습니다. 한 번은 손주를 봐주러 간 정심 씨는 냉장고를 열어보았지만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결국 편의점에 가서 도시락과 주스를 사왔고 손자 옷까지도 더러워서 세탁기에 돌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쓰는 일이 잦아지자 정심 씨의 얇은 지갑은 더욱 가벼워졌습니다. 점점 정심 씨는 기저귀도 사가고 이유식도 직접 만들어 먹이고 반찬도 싸들고 다녔습니다. 해가 저물어 지하철을 탈 때면 정심 씨는 피곤함에 절로 눈이 감겼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이미 밤 9시가 넘어 있었고 지친 몸을 이끌고 스스로 저녁을 챙겨 먹어야 했습니다. 정심 씨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운함이 자라나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민준이가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정심 씨는 이제 할머니 루틴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강동구 아들 집에서 손주를 돌보는 날이었죠. 아침 7시에 일어나 간단히 씻고 지하철을 2번 갈아타며 2시간을 들여 9시 30분쯤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전 좀 이따 나갈게요. 점심은 냉장고에 김치 있고 쌀 있으니까 알아서 해 드세요. 지연은 항상 정심 씨가 도착하자마자 파우치와 핸드백을 챙겨 나갔습니다. 손주를 봐주러 오는 시어머니에게 차 한 잔 권하는 일도 없었죠. 그래, 잘 다녀와. 정심 씨는 이미 익숙해진 일상에 담담히 대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아들 도윤은 출근하고 없었고 며느리는 전업주부라면서도 항상 바빴습니다. 우리 민준이 할머니 왔네? 오늘 뭐 하고 놀까? 정심 씨는 손주를 품에 안으며 웃었습니다. 민준이의 웃는 모습은 어릴 적 도윤이와 똑같았습니다.
아직 말을 못하는 민준이었지만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할머니를 보는 모습이 정심 씨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오전 내내 정심 씨는 손주와 놀아주고 이유식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이 기저귀가 마지막 한 장임을 발견했습니다. 어머, 기저귀가 떨어졌네. 정심 씨는 민준이를 안고 근처 마트에 가서 기저귀를 샀습니다. 살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기저귀는 참 비쌌습니다. 정심 씨의 얇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2장이 나갔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맛있는 이유식 해줄게. 집에 돌아와 정심 씨는 냉장고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시든 채소 몇 개와 먹다 남은 배달음식 통이 전부였습니다. 결국 정심 씨는 자신이 싸온 당근과 감자로 이유식을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해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시부모랑 너무 가깝게 지내는 거 안 좋아요. 서로 거리 두는 게 예의래요. 어느 날 지연이 갑자기 꺼낸 말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정심 씨는 민준이를 돌보다 잠시 쉬고 싶어 며느리에게 차 한 잔 마시자고 했더니 돌아온 대답이었죠. 그래? 요즘은 그런가 보구나. 정심 씨는 당황했지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너무 오래 머무르는 게 부담스러웠나 생각하며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에도 민준이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는 약속이 많아서요. 며느리의 말이었습니다. 정심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는 거리를 두자더니 오늘은 또 손주를 봐달라고 하는 모순된 행동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만 시댁이고 불편한 일이 생기면 남보다 더 먼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심 씨는 자신의 삶을 내려두고 또다시 며느리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3일이 넘게 손주를 봐주었습니다. 민준이가 태어난 지 10개월이 될 무렵 정심 씨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매주 지하철을 타고 왕복 4시간을 소비하는 일은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도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기로 했거든요. 며느리의 전화에 정심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평일도 모자라 주말까지 요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말에도 봐달라고. 도윤이는 뭐 한다니? 도윤이 오빠는 워크숍 간다고 했어요. 제가 너무 지쳐서 잠깐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정심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업주부인 며느리는 쉬어야 한다며 여행을 가고 자신은 70대의 나이에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나도 일정이 있어서 힘들구나. 요새 계속 봐주기도 했잖니? 아, 곤란한데요. 어머니만 믿고 있었는데. 그렇게 거절하기 무섭게 그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손주 못 봐준다면서요? 응, 그래, 이번 주말엔 나도 좀 쉬어야겠다. 너무 지쳐. 엄마 고생하시는 거 다 아는데. 이번에 안 오시면 저 워크숍 가는 거 취소해야 돼요. 일 때문에 가는 거라 저도 많이 곤란한 상황이에요. 너가 워크숍 취소할 게 아니고 며느리가 여행을 취소하는 게 맞지 않니? 아, 그게 지연이가 이미 예약금이고 뭐고 다 내서 무조건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진작에 말하지 그랬니? 앞으로는 그런 부탁 안 들어줄 거다. 알겠어요, 엄마. 앞으로는 미리미리 말해놓을게요. 애 조금만 더 크면 더 이상 부탁 안 할게요. 결국 정심 씨는 또 수락했습니다. 이번엔 주말 내내 아들 집에서 자면서 손주를 돌봐야 했습니다. 침구도 세면도구도 챙겨가야 했죠. 주말 동안 정심 씨는 내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정심 씨가 반찬을 싸오지 않으면 손자 민준이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님, 집안 정리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월요일에 돌아온 며느리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지연아, 오늘은 너 해주는 밥 한번 먹고 가면 안 될까? 간단한 거라도 괜찮아. 며느리의 표정이 단번에 굳었습니다. 마치 무례한 요구를 들은 것처럼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니 세대처럼 시집살이 안 해요. 요즘 여자한테 밥 차려달라는 거 너무 시대착오적인 거 아세요? 저 그런 거 못해요. 드시고 싶으시면 도윤 씨한테 말씀하세요. 정심 씨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오랜 세월 단련된 강인함이 되살아났습니다. 쌓인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시집살이? 누가 시집살이 하라고 했니? 정심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내가 지금 시집살이 시키겠다고 한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주말 내내 아픈 손목으로 내 아이 봐주고 밥 한 끼 가족끼리 먹고 가겠다는 거야. 시댁에 애 낳아줬으니 손주 정도는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세대는 자식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그 말이 정심 씨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애 낳아줬다고? 내가 아이 낳은 건 시댁이 아니라 너와 도윤이를 위한 거 아니니? 그걸 마치 나한테 베푼 은혜처럼 말하는 거야? 며느리 지연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꾸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애 안 낳을 수도 있었잖아요. 요즘 젊은 부부들 다 딩크족이던데. 그런데 저는 민준이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좀 이해해달라는 거죠. 뭐? 내가 아이 낳은 건 나 때문이 아니라 너희 가정을 위한 거야. 내가 그걸로 너한테 빚진 게 뭐가 있다고 그래?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란 척했습니다. 어머님, 왜 그렇게 화내세요? 저는 그냥 손주 봐주는 건 당연한 거라고. 당연?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니? 내가 밥 한 끼 얻어먹는 것도 당연하지 않은데 내가 손주 보는 건 왜 당연해?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안일하고 민준이 보느라 정말 힘들어요. 어머님은 하루 몇 시간 봐주시는 것뿐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시는 거예요? 정심 씨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몇 시간? 난 아침 7시에 일어나서 9시에 여기 도착해서 저녁 7시까지 꼬박 10시간을 내 아이 봐주고 있어. 넌 뭐 하느라 그렇게 힘들다는 거니? 오늘도 여행하고 쇼핑하고 돌아오지 않았니? 저도 제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어머님은 이해 못 하시겠지만 요즘 엄마들은 자기 케어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도윤 오빠랑 결혼할 때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간섭하실 줄 몰랐어요. 간섭? 내가 지금 뭘 간섭했니? 난 그저 밥 한 끼 먹고 가겠다고 했을 뿐인데. 그게 어떻게 시집살이고 어떻게 간섭이니? 어머님, 저는 어머님 같은 세대들이 이해 못 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요, 요즘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밥 차려주는 시대가 아니에요. 저는 밥하는 여자 아니고 어머님은 손님이에요. 그냥 민준이만 봐주시고 가시면 되죠. 뭘 그렇게 요구가 많으세요? 정심 씨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손님? 내가 손님이라고? 그럼 손님한테 아이를 맡기니? 그리고 너희 집에 내가 얼마나 보탰는지 알기나 해? 지연은 조금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목소리를 다시 높였습니다. 그것도 나오시네. 어머님, 저희 집 사주신 건 감사하지만 그게 저한테 평생 빚진 것처럼 얘기하시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건 어머님과 도윤 오빠 사이의 문제지. 저랑은 상관없어요. 뭐라고? 정심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도윤 오빠랑 결혼한 거지 어머님이랑 결혼한 게 아니에요. 저는 며느리로서 할 일을 다 하고 있어요. 민준이 보게 해드리잖아요. 보게 해준다고? 내가 나한테 부탁해서 내가 봐주는 거야. 그것도 아픈 몸을 이끌고? 며느리 지연은 눈을 굴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피곤하게 구시네요. 저도 요즘 정말 지쳐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시댁에서 육아도 도와주고 용돈도 주고 그러는데 저는 정말 불쌍해요. 정심 씨는 그 말에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불쌍? 내가? 내가 30년 장사해서 모은 돈으로 너희 집 사주고 일주일에 3번씩 손주 봐주고 기저귀에 이유식에 옷까지 사가는데도 불쌍하다고? 그럼 나는 뭐야? 난 지금 노후 자금도 없이 월세방에 살고 있는데. 지연은 입술을 삐죽 내밀며 투정 부렸습니다. 어머님, 자꾸 그런 식으로 돈 얘기하시면 정말 서운해요. 그럼 저희가 어머님 용돈이라도 드릴까요? 그게 목적이셨어요? 정심 씨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진심을 이렇게까지 모욕하다니. 그때 손목에 통증이 다시 찌릿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연아, 난 단 한 번도 너희한테 돈을 바란 적 없어. 그저 오늘처럼 아픈 몸으로 와서 손주 봐주고 밥 한 끼 대접받는 것, 그게 그렇게 큰 무리였니? 며느리 지연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어머님, 저도 요리 잘 못해요. 그냥 편의점 도시락이나 사드릴까요? 아니면 배달시켜드려요? 자랑이다. 됐어. 정심 씨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다 알겠다. 넌 내가 한 일을 전혀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밥 한 끼 차려주는 것조차 그렇게 큰 부담이라면 내가 너희 집에 올 이유도 없겠네. 어머님, 왜 자꾸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세요? 저는 그냥 그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내가 원하는 건 그냥 밥 한 끼였는데. 이제 다 알았으니까 앞으로 다시는 손주 봐달라고 전화하지 마. 정심 씨는 떨리는 걸음으로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어머님. 그럼 민준이는 어떡해요? 저 내일 모레도 약속이 있는데. 정심 씨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빙그레 웃으며 돌아보았습니다. 그건 내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야. 지연아, 넌 나한테 손님이라고 했잖아. 손님은 이제 돌아간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심 씨는 복도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온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도 남이다. 며칠 후 정심 씨는 가방에 중요한 서류들을 챙겨 넣었습니다. 오랜 망설임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정심 씨, 정말 파시는 거예요? 아드님도 동의하셨습니까? 부동산 중개사의 물음에 정심 씨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소유 이름으로 된 집이에요. 내가 결정할 일이죠? 강동구 신축 아파트면 매물 나오자마자 팔릴 겁니다. 가격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정심 씨는 이미 시세를 알아본 상태였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더군요. 금액을 말하자 중개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매물 올리고 내일부터 보여드릴게요. 부동산에서 나온 정심 씨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음이 3번 울리고 나서야 도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나 지금 회사라. 그 집 정리할 거야. 민준이도 앞으로는 안 볼 거니 그리 알 거라. 말을 끝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몇 초 후 다시 휴대폰이 울렸지만 정심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평소 며느리 눈치를 보며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던 아들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심 씨는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간의 장사를 통해 모은 돈으로 아들에게 사준 집.
그 집을 팔겠다는 결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정심 씨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휴대폰이 또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 지연이었습니다. 정심 씨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무슨 생각이세요? 집을 파시겠다고요? 밥 한 끼 안 해줬다고 집까지 파세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며느리 지연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평소의 교만함은 온데간데없고 당혹감과 공포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정심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남빚 갚으란 말 안 했어. 따뜻한 밥 한번 받아보고 싶었을 뿐이야. 그게 그렇게 힘들었다면 이제 우리 관계도 여기까지지. 어머님, 그때는 제가 좀 예민했어요. 어머님이 갑자기 그러셔서 당황했던 거예요. 제가 사과할게요. 그러니까 집은 이미 매물로 올라갔어. 내일부터 사람들이 볼 거야. 전화 너머로 지연의 숨이 멎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그럼 어디서 어떻게 살아요? 도윤 오빠 월급으로는 강동구에 집 구할 수 없잖아요.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정심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너도 이제 일을 다시 해야겠구나. 아니면 작은 평수로 이사를 가든지. 그날 저녁 아들 도윤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눈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 집을 왜 파시려고 해요? 정심 씨는 차분하게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내 집이야, 도윤아. 내가 팔고 싶으면 팔 수 있는 거지. 뭘 새삼스레 그러니? 누가 보면 너 집을 파는 것처럼 들리겠다. 하지만 엄마, 그건 우리 가족을 위해 사준 거잖아요. 지연이가 엄마한테 좀 실수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정심 씨는 아들의 말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아들마저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실수? 그게 단순한 실수였다고 생각하니? 내 아내는 내가 밥 한 끼 먹고 가겠다는 말에 시대착오적이라고 했어. 그리고 내가 손주 봐주는 건 시댁에 애 낳아줬으니 당연한 거라고 말했어. 그런데도 이게 단순한 실수야? 도윤은 머리를 극적이며 변명했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좀 예민한 성격이긴 해요. 하지만 그게 엄마가 집을 팔아야 할 이유가 되나요? 지연이도 반성하고 있어요. 지연이가 아니라 네가 반성해야 할 것 같구나, 도윤아. 내 아내가 나한테 그렇게 대할 동안 넌 더 부추기지 않았니? 손주 봐주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너부터가 나를 그렇게 대하는데 내 아내가 퍽이나 잘 대해주겠다. 엄마, 요즘은 부모님께 모든 걸 바치는 시대가 아니에요. 아시면서 왜 그러실까? 저희도 저희 삶이 있고, 지연이는 그냥 요즘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진 거예요. 정심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요즘 가치관? 그럼 내 가치관은 내 돈으로 산 집을 내 마음대로 처분하는 거야. 내 삶도 있으니까. 도윤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민준이는 어떡해요? 걔는 아무 잘못 없잖아요. 내 아이는 네가 책임져야지. 왜 나한테 물어보니? 너희 둘이 책임지면 되잖아. 도윤은 속이 상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전 항상 엄마가 현명하고 따뜻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건 정말 실망이에요. 정심 씨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나도 너한테 실망했다, 아들아. 내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랐는데. 하지만 이제 알겠구나. 너희에게 난 그저 손주 봐주고 돈 주는 사람일 뿐이었던 거지. 도윤은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지연이 말이 맞았나 봐요. 엄마 세대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요. 다른 친구 부모님들은 다 도와주고 그러는데. 정심 씨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혼자 남은 집에서 정심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모든 것을 희생하며 참아왔던 시간이 이제 끝났습니다. 사흘 후 아파트의 적정 가격을 제시한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오면서 정심 씨는 하남 시내에 있는 작은 전셋집을 계약했습니다. 30년 넘게 살았던 하남이었기에 정이 들었고 아직 가끔 들르는 옛 식당 단골들도 있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지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희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민준이는 어쩌라고요? 정심 씨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된 앨범을 꺼내 젊었을 때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갈치조림 식당을 처음 열었을 때의 사진, 도윤이 어렸을 때 사진. 많은 기억들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 차례야. 정심 씨는 하남의 작은 전셋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들 부부와의 연락은 끊겼고 정심 씨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갔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요리 봉사도 하고 오랫동안 가보고 싶었던 곳들도 여행했습니다. 30년 묶여있던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심 씨처럼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그 희생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때로는 더 많은 것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도 한 사람의 인간이며 그들에게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서로에 대한 배려와 감사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진정한 가족은 힘들 때 서로 돕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것이니까요. 밥 한 끼의 의미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입니다. 정심 씨가 원했던 것은 화려한 음식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때로는 작은 배려가 큰 선물보다 더 값질 수 있습니다.